프리미어리그 33년 그 모든 시즌을 가볍게 돌아봅니다. 92-93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년의 막이 오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브라이언 딘이 맨유를 상대로 리그 역사상 첫 골을 터뜨렸고 경기는 셰필드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초반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강등 후보 노리치였습니다. 개막전에서 아스널을 4대2로 잡는 대이변을 연출하더니 돌풍을 이어가며 일찌감치 선두권에 올라섰죠. 신생강호 블랙번이 잠시 정상을 넘봤지만 노리치는 크리스마스 무렵 2위권과 격차를 한때 8점까지 벌리며 원년 돌풍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때 10위까지 쳐졌던 우승후보 맨유는 가을 끝자락 리즈에서 칸토나를 100만 파운드에 영입합니다. 그 무렵 선두 노리치와는 9점 차였죠. 칸토나의 효과는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맨유는 연승을 쌓아올리며 추격의 발판을 다졌고 2월 한 달에만 승점 12점 가운데 10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라이언 긱스가 종료 직전 2골을 몰아넣어 거둔 역전승,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꺾고 다시 선두에 오른 한 경기가 분수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막판 4경기를 무승으로 흘리며 맨유는 다시 3위까지 처집니다. 노리치와 빌라가 근소하게 앞서던 우승 경쟁의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반전은 셰필드 웬즈데이전이었습니다. 0대1로 뒤지던 맨유는 후반 추가 시간 스티브 브루스의 헤더 2방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7연승에 불을 댕겼습니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블랙번을 3대1로 잡으며 맨유는 26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라를 10점 차로 따돌린 완승이었고 득점왕은 22골의 쉐링엄이었죠. 93-94 시즌이 시작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유는 칸토나를 앞세워 개막 노리치 원정을 가볍게 잡으며 우승 방어에 첫 발을 뗐습니다. 초반 첼시 원정에서 0대1로 무릎을 꿇은 것이 사실상 유일한 흠집이었고 맨유는 곧장 긴 무패 행진에 들어섰습니다. 가을 케빈 키건이 이끄는 승격팀 뉴캐슬이 앤디 콜의 골을 앞세워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며 가장 위협적인 추격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연말 무렵 맨유는 선두 자리를 2자릿수 승점 차로 벌리며 칸토나를 중심으로 한 경기력으로 추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안필드 원정에서 전반 3골을 앞서고도 후반 내리 3골을 내주며 3대3으로 비기는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봄에는 첼시 원정 패배로 22경기 무패가 끝났고 칸토나가 닷새 사이 2번 퇴장당해 5경기 출장 정지를 받는 시련이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맨유는 선두를 지켜냈고 블랙번이 코번트리에 무너지면서 경기를 치르지도 않은 채 2시즌 연속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끝내 92점에서 멈춘 정상 2위 블랙번과의 격차는 8점이었고 승격 첫 시즌 3위 뉴캐슬의 앤디 콜은 34골로 당시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94-95 시즌입니다. 키건의 뉴캐슬은 개막전 코번트리를 4대0으로 꺾으며 6연승 100% 승률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무서운 기세였죠. 달글리시의 블랙번은 토트넘에서 데려온 500만 파운드의 서튼을 시어러 곁에 세웠고 SAS 듀오의 화력이 시즌을 떠받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뉴캐슬이 부상에 발목을 잡혀 미끄러지는 사이 7연승을 내달린 블랙번이 마침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새해가 밝자 뉴캐슬은 에이스콜을 영국 최고의 700만 파운드의 맨유로 보냈고 그 충격적인 결정은 시즌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겨울의 화두는 칸토나였습니다. 셀러스트 파크에서 관중을 향해 쿵푸킥을 날린 그에게 FA는 8개월 출장 정지를 내렸죠. 콜은 입스위치전에서 혼자 5골을 몰아치며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5골 최초 기록을 세웠고 맨유는 9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6점까지 벌어졌던 선두 블랙번의 격차는 시즌 막판 맨유의 추격에 2점 차로 좁혀졌고 역전 우승의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최종전 안필드 시어러가 앞서갔지만 블랙번은 레드넵의 막판 프리킥에 1대2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맨유도 웨스트햄에서 1대1에 그쳤죠. 지고도 승점 1점 차로 정상에 선 블랙번 시어러의 34골을 앞세워 81년 만에 잉글랜드 정상에 올랐고 달글리시는 감독으로서 다시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이듬해 95-96 시즌 핵심 인스와 휴스, 칸첼스키스를 모두 내보낸 맨유는 개막전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1대3으로 무너지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반면 키건의 뉴캐슬은 페르디난드와 지놀라가 곧바로 적중하며 초반 10경기에서 9승을 쓸어담아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맨유는 개막 패배 뒤 5연승으로 추격했지만 가을이 깊어지자 뉴캐슬이 다시 정상을 굳혔습니다. 10월 8개월 징계를 마친 칸토나가 리버풀전 페널티킥으로 복귀를 알렸고 돌아온 그는 곧 팀의 무게중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뉴캐슬은 맨유의 10점차 선두를 벌리며 우승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드 트래퍼드 맞대결에서 콜의 골로 맨유가 2대0 승리를 거두며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새해 들어 칸토나의 1대0 결승골 행진이 이어졌고 한때 12점이던 격차는 봄이 오며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3월 초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칸토나가 다시 결승골을 터뜨려 1대0 승리. 선두와의 차이는 단 한 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운명의 밤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4대3을 주고받은 뉴캐슬은 추가 시간 콜리모어의 골에 무너졌고 키건은 광고판에 기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맨유가 최종전 미들즈브러를 3대0으로 꺾어 우승을 확정했고 득점왕은 31골의 시어로였습니다. 96-97 시즌의 여름 우승에 굶주린 키건의 뉴캐슬은 세계 최고액 1,500만 파운드의 시어로를 데려오며 디펜딩 챔피언 맨유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초반 셰필드 웬즈데이에 역전패하며 흔들리기도 했지만 뉴캐슬은 퍼디난드를 앞세워 토트넘과 블랙번을 잇따라 꺾고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가을 아스널이 첫 외국인 감독 벵거를 맞이하던 무렵 뉴캐슬은 홈에서 챔피언 맨유를 5대0으로 무너뜨립니다. 알베르의 칩샷이 슈마이켈을 넘기던 장면이 백미였죠. 충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맨유는 다시 6대3으로 무너졌고 오스텐스타드에게 해트트릭을 헌납하며 챔피언의 위신이 흔들렸습니다. 리그 홈 무패 기록까지 끊긴 맨유의 우승 방어를 많은 이들이 의심했고 연말까지 리그를 이끈 쪽은 리버풀과 선두를 다투던 뉴캐슬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 키건이 돌연 사임을 발표합니다. 우승과 두 컵을 모두 노리던 뉴캐슬이 사령탑을 잃자 옛 영웅 달글리시가 안필드를 떠난 지 6년 만에 그 자리를 메웁니다. 보험 전열을 추스른 맨유는 리버풀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선 뒤 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을 3대1로 꺾으며 우승 경쟁의 분수령을 넘습니다. 추격하던 뉴캐슬과 리버풀이 잇따라 발이 묶이면서 맨유는 한 경기를 남기고 5년 새 네 번째 정상을 확정합니다. 최종전에서 미들즈브러와 3대3으로 비긴 맨유의 우승 승점은 75점, 당시 역대 최저였습니다. 시어러는 25골로 3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죠. 97-98 시즌입니다. 프랑스인 감독 아르센 벵거의 첫 풀시즌이 열렸고 의구심 속에 출발한 아스널은 맨유의 유력한 도전 상대로 거론됐습니다. 초반의 주인공은 베르켈프였습니다. 레스터 원정에서 터진 깃털 같은 첫 터치의 마무리는 그의 골 오브 더 시즌으로 남았습니다. 가을 이안 라이트가 볼턴전 해트트릭으로 클럽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11월 하이버리에서 선두 맨유를 3대2로 꺾을 때만 해도 추격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직후 부상에 발목 잡힌 아스널은 6주 사이 4번을 지며 무너졌습니다. 연말 토트넘 원정 무승부 끝에 6위, 선두 맨유와의 격차는 무려 12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봄이 되자 푸티와 아넬카가 자리를 잡고 베르켈프와 오버로마스가 연승의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분수령은 올드 트래퍼드였습니다. 오버로마스의 결승골 한 방으로 맨유를 1대0으로 꺾으며 격차를 한 점으로 좁혔습니다. 막판 10연승, 8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신기록과 함께 2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한 벵거의 대역전이었습니다. 한 해 뒤 98-99 시즌, 맨유는 개막을 앞두고 빌라의 간판 공격수 요크를 클럽 최고 이적료로 데려와 콜과 짝을 지으며 우승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가을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아스톤 빌라였습니다. 머슨까지 더한 빌라는 9월이 저물 무렵 2위 더비를 5점 차로 따돌리며 선두를 지켰습니다. 맨유가 한 점 차까지 따라붙고 아스널이 합류하면서 세 팀과 나머지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이변이 일어납니다. 미들즈브러에 3골을 내준 맨유가 2대3으로 무너졌고 공교롭게도 이 패배가 시즌 마지막 패배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엔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비알리의 첼시가 선두로 올라섰고 맨유와 아스널, 첼시가 승점차 없이 뒤엉킨 채 해를 넘겼습니다. 새해 들어 베르켈프의 결승골로 아스널이 첼시의 무패 행진을 끊었고 연승을 달린 맨유가 다시 정상을 탈환합니다. 봄,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맨유는 1대 8대승을 거둡니다. 교체로 들어온 솔샤르가 14분 만에 4골을 몰아치며 당시 리그 역대 최다 점수차 원정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막판까지 아스널과 맨유가 승점을 다퉜지만 아스널이 엘런드 로드 원정에서 하셀바잉크에게 막판 결승골을 내주며 리즈에 0대1로 지면서 우승은 사실상 맨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최종전에서 토트넘에 선제골을 내준 맨유는 베컴의 동점골과 콜의 역전골로 2대1 승리를 거뒀고 아스널을 승점 한 점 차로 제친 이 우승이 그의 트래블의 첫 트로피가 되었습니다. 새 천년을 여는 첫 시즌입니다. 트래블을 막 달성한 맨유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새 시즌을 엽니다. 그러나 개막부터 시선을 끈 건 오리어리가 이끄는 젊은 리즈 그리고 승격팀 선덜랜드의 케빈 필립스였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며 선두에 올라선 건 챔피언 맨유가 아니라 리즈였습니다. 패기 넘치는 오리어리의 군단이 긴 연승으로 시즌 초반의 주인공이 됩니다. 필립스의 선덜랜드도 무섭게 골을 쏟아냈습니다. 홈에서 첼시를 4대1로 무너뜨릴 만큼 승격팀답지 않은 화력으로 돌풍을 일으켰죠. 최근 12경기에서 단 한 번만 진 리즈는 새해까지 선두를 지킵니다. 하지만 일정이 쌓이자 젊은 팀은 조금씩 승점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맨유가 파고듭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패배가 거의 없는 챔피언다운 안정감으로 선두와의 간격을 천천히 좁혀갔습니다. 분수령은 봄에 앨런 로드 맞대결이었습니다.
후반 앤디콜의 결승골로 맨유가 0대1 승리를 거두며 격차를 6점으로 벌렸고 리즈는 끝내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사우샘프턴 원정 3대1 승리로 맨유는 4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우승이었습니다. 마지막 11경기를 전승으로 닫은 맨유는 한 시즌 97골을 쏟아내며 2위 아스널을 18점 차로 따돌렸고 리즈는 3위로 시즌을 마칩니다. 득점왕은 선덜랜드의 케빈 필립스 30골이었습니다. 38경기 체제에서 한 시즌 30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이자 잉글랜드 선수 최초로 유러피언 골든슈를 품습니다. 새해 천년의 첫 시즌입니다. 3연패에 도전하는 퍼거슨의 맨유는 개막전에서 뉴캐슬을 2대0으로 제압하며 출발했고 초반 무패 행진으로 일찌감치 선두를 굳혔습니다. 가을의 하이버리에서 앙리의 환상적인 한방이 터지며 아스널이 맨유에 이번 시즌 첫 패배를 안겼지만 그 추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말 올드 트래포드에선 머피의 가마찬 한 골로 리버풀이 맨유를 잡으며 2년 가까이 이어진 홈 무패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벌리 감독의 승격팀 입스위치는 강등 1순위라는 예상을 비웃으며 상위권을 휘젓는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봄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유는 추격자 아스널을 6대1로 무너뜨렸고 요크가 22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우승 경쟁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맨유는 코번트리를 4대2로 꺾고 5경기를 남긴 채 우승을 확정했고 이는 퍼거슨의 7번째 재패이자 전례 없는 3연패였습니다. 최종전 더델 고별 경기에선 르티시의 발리골이 103년 역사의 경기장과 작별을 고했고 하셀바잉크는 23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한 해 뒤 0102 시즌 벵거의 아스널과 퍼거슨의 맨유가 다시 맞붙은 가운데 거액에 영입된 판 니스텔로이가 데뷔전부터 2골을 터뜨리며 맨유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정작 초반 돌풍의 주인공은 승격팀 볼턴이었습니다. 개막 3연승으로 선두에 오르며 엘러다이스 감독이 농담처럼 우승을 입에 올릴 정도였죠. 가을이 깊어지자 뉴캐슬이 살아났습니다. 맨유를 4대3으로 꺾는 난타전을 비롯해 다득점 행진을 이어가며 상위권 다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이버리에서 챔피언 맨유를 3대1로 완파한 아스널은 기세를 끌어올렸지만 곧 안방에서 로베르의 종료 직전 프리킥에 무너지며 뉴캐슬에 1대3으로 졌습니다. 연말 뉴캐슬이 선두로 올라섰고 새해 들어선 아스널이 리즈와 리버풀에 잇따라 발목 잡히며 맨유가 처음으로 정상에 섭니다. 흐름이 바뀐 건 2월이었습니다. 사우샘프턴과 비긴 그 경기를 끝으로 아스널은 더 이상 승점을 흘리지 않으며 무서운 연승에 돌입합니다.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바르테즈의 2차례 실책을 앙리가 응징해 3대1로 이긴 아스널은 토트넘이 세웠던 11연승 기록마저 갈아치우며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윌토르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아스널은 한 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합니다. 최종 승점 87점, 2위 리버풀을 7점 차로 따돌린 아스널은 38경기 전경기 득점과 원정 19경기 무패라는 기록을 남겼고 앙리는 24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한 해 뒤 0203 시즌 디펜딩 챔피언 아스널은 개막부터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앙리와 베르켈프가 앞장선 공격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1부 리그 14연승 타이를 세운 아스널은 가을로 접어들며 47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기록까지 이어갑니다. 10월 초에는 맨유가 보유했던 30경기 무패 기록마저 넘어섰지만 곧이어 에버턴 원정에서 무명의 17세 루니가 종료 직전 결승골을 터뜨려 시즌 첫 패배를 안깁니다. 12월 초 올드 트래퍼드 맨유가 아스널을 2대0으로 꺾습니다. 30경기를 이어온 아스널의 리그 무패 행진이 마침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55경기 연속 득점 기록까지 함께 끊겼지만 아스널은 연말 에스턴 빌라를 잡으며 다시 중심을 다잡습니다. 봄으로 접어들 무렵 아스널의 선두는 한때 8점 차까지 벌어졌고 정상은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부터 반 니스텔로이가 폭발하며 맨유의 추격에 무서운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볼턴 원정에서 2골을 앞서던 아스널이 막판 15분 만에 2골을 내주며 비기더니 홈에서 강등권 리즈의 비두카의 결승골로 역전패하고 맙니다. 그 한 경기로 맨유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8점 차로 앞서던 선두가 끝내 뒤집힌 시즌. 맨유는 11년 사이 8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반 니스텔로이는 25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0304 시즌 여름이 시작입니다. 러시아 자본가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인수하며 리그의 판도가 흔들립니다. 개막전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을 꺾은 첼시는 새 시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가을 올드 트래포드에서 맞붙은 아스널과 맨유는 득점 없이 비겼지만 종료 직전 판 니스텔로이의 페널티킥이 빗나가며 양팀이 뒤엉키는 충돌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아스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첼시와의 첫 빅매치에서 앙리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선두에 올라섰고 리즈 원정과 북런던 더비, 에스턴 빌라 원정을 차례로 제압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연말 첼시가 맨유를 꺾으면서 아스널이 잠시 2위로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아브라모비치의 첼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추격자였죠. 새해가 밝자 아스널의 진짜 질주가 시작됩니다. 미들즈브러를 대파한 것을 출발점으로 리그에서 9경기 연속 승리를 내달렸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세비야의 스페인 윙어 레이에스가 합류해 공격에 새 카드를 더했습니다. 데뷔전부터 승리를 안기며 가능성을 보였죠.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첼시를 꺾어 우승 경쟁의 분수령을 넘고 올드 트래퍼드에서 맨유와 비기며 최대 라이벌과의 원정마저 무패로 마칩니다. 그리고 라이벌 토트넘의 홈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비에이라의 이른 선제골을 앞세운 2대2 무승부로 마침내 우승을 확정합니다. 최종전 레스터를 앙리와 비에이라의 골로 역전한 아스널은 26승 12무 무패를 완성합니다. 1888-89시즌 프레스턴 이후 처음 한 시즌을 패배 없이 마친 인빈서블이었습니다. 이듬해 04-05 시즌 전 시즌 무패 우승을 일군 아스널이 왕좌를 지키는 가운데 포르투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들고 온 무리뉴가 첼시의 지휘봉을 잡으며 새 도전자로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스페셜 원이라 칭한 그는 개막전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맨유를 1대0으로 꺾으며 출발했습니다. 첼시의 진짜 무기는 좀처럼 뚫리지 않는 수비였습니다. 개막 후 3경기를 연속 무실점으로 막아낸 끝에야 첫 실점을 허용했죠. 가을이 깊어가던 올드 트래퍼드에서 아스널의 49경기 무패 행진이 멈춥니다. 논란의 페널티킥 끝에 맨유의 0대2로 무너지며 위대한 기록이 끊겼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첼시는 2위 아스널을 5점 차로 따돌리며 단독 선두에 섰고 맨유는 두 팀에 한참 뒤처진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새해 들어 첼시의 질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맨유의 4대2로 무너진 아스널은 우승 경쟁에서 손을 들었고 골키퍼 채은은 781분 무실점으로 슈마이켈의 기록마저 갈아치웠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볼턴 원정, 램파드가 2골을 몰아넣은 2대0 완승으로 첼시는 마침내 50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종전에서는 노리치와 사우샘프턴이 강등으로 떨어지고 웨스트브롬이 극적으로 살아남는 가운데 첼시는 당시 리그 최다인 95점으로 한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한 해 뒤 05-06 시즌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첼시의 두 번째 무리뉴 시즌은 위건 원정에서 크레스포의 후반 결승골로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첼시는 개막부터 단단한 수비를 앞세워 거침없이 내달렸고 9경기 연속 승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완벽한 출발로 일찌감치 우승 후보 1순위에 올랐습니다. 승격팀 위건은 초반 무패 행진으로 한때 선두 첼시 바로 뒤 2위까지 치고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첼시는 안방에서 아스널을 2대0으로 꺾었고 연말에는 선두와의 격차를 2자릿수로 벌리며 사실상 경쟁을 끝냈습니다. 유일한 추격자 맨유는 시티와의 더비에서 호날두가 퇴장당하며 3대1로 무너졌고 추격의 동력마저 잃었습니다. 봄이 오자 첼시는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맨유를 3대0으로 제압하며 2시즌 연속 우승을 확정했고 조콜의 단독 드리블 골이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편 아스널의 앙리는 하이버리 마지막 경기에서 위건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터뜨려 4대2 역전을 이끌었고 추억의 구장은 챔피언스리그 막차를 잡으며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듬해 06-07 시즌 무관 3년의 맨유는 개막전부터 칼을 빼듭니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풀럼을 전반 20분 만에 4골로 무너뜨리며 5대1 대승으로 출발했죠. 출발이 흔들린 무리뉴의 첼시는 미들즈브러 원정에서 발목을 잡혔고 전승 가도를 날리던 맨유도 가을 들어 아데바요르의 결승골에 무릎 꿇으며 처음으로 선두를 내줍니다. 이 시즌의 주인공은 호날두였습니다. 현란한 드리블과 결정력으로 11월과 12월 연속 이달의 선수에 오르며 연말에는 3경기 연속 멀티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해를 넘기며 퍼거슨의 맨유는 첼시를 승점 6점 차로 따돌렸고 셀틱의 전설 라르손을 단기 임대로 더하며 공격진의 깊이를 채웠습니다. 봄의 길목 에미라츠 원정에서 앙리의 추가 시간 헤더에 2대1로 역전당했지만 충격은 짧았습니다. 맨유는 곧장 리그를 쓸어담으며 격차를 벌립니다. 풀럼 원정에선 자기 진영부터 수비를 해집고 들어간 호날두의 막판 결승골이, 에버턴 원정에선 0대1을 뒤집은 4대2 역전이 맨유의 질주를 떠받쳤습니다. 5월 첼시가 아스널과 비기면서 2경기를 남기고 맨유의 우승이 확정됩니다. 4년 만에 정상 복귀였죠. 정작 최종전 올드 트래퍼드에선 테베스의 결승골로 웨스트햄이 승점 한 점 차 잔류에 성공했고 그의 제3자 소유 자격 문제는 셰필드의 제소와 보상 분쟁으로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한 해 뒤 07-08 시즌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유와 무리뉴의 첼시가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맨유는 개막전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0대1로 무너지며 출발부터 꼬였습니다. 가을 문턱 첼시는 흔들렸습니다. 리그 초반 부진과 구단주 아브라모비치와의 갈등 끝에 무리뉴 감독이 전격적으로 팀을 떠났고 그 자리는 아브람 그란트가 메웠습니다. 챔피언이 더딘 출발에 발이 묶인 사이 아스널이 무패 행진으로 선두에 올라 초반 판도를 주도했습니다.
선두를 다투던 맨유와 아스널이 올드 트래퍼드에서 맞붙어 2대2로 비겼고 후반 막판 갈라스의 동점골이 승점을 나눠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호날두가 살아났습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6대0 대승을 이끌며 해트트릭을 터뜨렸고 이듬해 봄까지 휘어들어간 프리킥과 함께 맨유를 골득실 선두로 밀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맨시티가 올드 트래퍼드에서 1대2로 맨유를 잡아 34년 만에 원정 더비 승리를 거두자 아스널이 다시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시즌 막판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발락이 2골을 몰아넣어 첼시가 맨유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승점이 동률이 되며 우승 경쟁은 원점으로 돌아갔죠. 운명의 최종전 위건 원정. 호날두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시즌 31호 골로 득점왕을 확정지었고 종료 직전 긱스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맨유는 2대0 승리로 첼시를 승점 2점 차로 제치고 리그 정상에 올랐고 긱스는 보비 찰턴의 758경기 출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한 해 뒤 0809 시즌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유가 우승방으로 출발했지만 발걸음은 더뎠고 스콜라리 감독을 앉힌 첼시가 초반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이적 마감일 아부다비 자본이 맨시티를 전격 인수하고 곧바로 브라질 스타 호빙요를 데려오며 빅클럽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가을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맨유의 시즌 첫 패배를 안기며 토레스와 제라드를 앞세운 우승 도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연말로 가는 길목. 맨유는 선두권에 8점이나 뒤져 디펜딩 챔프라는 말이 무색했고 리버풀이 선두에서 우승 적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 맨유가 밀린 경기를 차곡차곡 만회하며 판도는 다시 세 팀의 혼전으로 좁혀졌습니다. 판데르사르는 골문을 굳게 걸어잠가 1311분 동안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새해 기록을 세웠습니다. 100여 엿새 만에야 그 무실점 행진이 끝났죠. 봄이 깊어갈 무렵 올드 트래퍼드에서 리버풀이 맨유를 4대1로 무너뜨리며 우승 경쟁에 큰 균열을 냈습니다. 위기의 맨유는 홈에서 에스턴 빌라에 끌려갔지만 교체 투입된 17살 마케다가 데뷔전에서 환상적인 가마차기 결승골을 터뜨려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마침내 맨유는 홈에서 아스널과 비기며 통산 18번째 리그 우승을 확정해 리버풀과 어깨를 나란히 한 최다 우승 동률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09-10 시즌 지휘봉을 새로 잡은 안첼로티의 첼시는 개막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헐 시티를 꺾은 기세 그대로 토트넘마저 3대0으로 제압하며 개막 6연승 일찌감치 선두로 치고 나갔죠. 4연패에 도전하는 퍼거슨의 맨유도 루니를 앞세워 끈질기게 추격하며 두 강호의 대결 구도가 그려졌습니다. 독주하던 첼시는 가을 위건 원정에서 1대3으로 무너지며 시즌 첫 패배를 맞받고 선두 경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연말에 화이트하트 레인에선 토트넘이 위건을 9대1로 침몰시켰고 제르맹 데포 혼자 5골을 몰아넣으며 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에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새해로 접어들며 아스널까지 가세해 세 팀의 우승 다툼이 팽팽하게 얽혔지만 첼시는 번번이 다시 선두를 되찾으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봄 에미레이츠에서 맨유가 아스널을 3대1로 잡고 루니가 통산 100호 골을 채우자 아스널은 선두에 5점 뒤처지며 사실상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운명을 가른 건 시즌 막판 안필드였습니다. 제라드의 백패스를 가로챈 드로그바가 선제골을 넣고 램퍼드가 쐐기를 박으며 첼시가 2대0으로 이겨 맨유와의 승점차를 벌렸습니다. 마지막 날 첼시는 위건을 8대0으로 대파하며 4년 만에 우승을 확정했고 4대0 승리에도 한 점 차로 밀린 맨유는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최종전 해트트릭으로 29골을 채운 드로그바는 득점왕에 올랐고 시즌 103골을 쏟아낸 첼시는 1963년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100골 고지를 넘어선 팀이 됐습니다. 한 해 뒤 10-11 시즌 디펜딩 챔피언 첼시는 개막전 웨스트브롬을 6대0으로 짓밟으며 출발했고 드로그바를 앞세운 화력으로 5연승을 내달려 일찌감치 선두에 섰습니다. 그러나 가을로 접어들며 맨시티 원정에서 테베스에게 덜미를 잡혔고 첼시의 독주는 거기서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건 맨유였습니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베르바토프가 블랙번을 상대로 혼자 5골을 몰아치며 7대1 1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연말 아스널마저 1대0으로 꺾은 맨유는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폭설로 일정이 줄줄이 멈춘 겨울을 지나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봄까지 이어진 무패는 29경기, 구단 최고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최하위 울버햄튼의 몰리뉴 원정에서 끝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변 직후 아스널이 승점 한 점 차까지 바짝 추격했지만 맨유는 위건을 4대0으로 제압하며 다시 4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시즌 막판 올드 트래퍼드 첼시와의 우승 결정전에서 에르난데스가 1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고 비디치가 쐐기를 박아 2대1로 잡아냈습니다. 블랙번 원정에서 루니가 침착한 페널티킥으로 1대1을 만든 순간 맨유는 한 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리버풀의 18회를 넘어선 통산 19번째 리그 우승 잉글랜드 최다 기록이 그렇게 올드 트래퍼드에 새겨졌습니다.
한 해 뒤 11-12 시즌 5-1머니로 무장한 맨시티와 퍼거슨의 맨유, 두 맨체스터가 우승을 다툰 시즌이었습니다. 맨유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아스널을 8-2로 대파하며 루니의 해트트릭으로 기세를 올렸죠. 맨시티 역시 제코가 토트넘 원정에서 혼자 4골을 몰아치는 등 개막부터 거침이 없었고 두 팀은 나란히 4연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을 1위와 2위가 맞붙은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가 올드 트래퍼드 원정 6-1 대승을 거뒀습니다. 맨유 안방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죠. 선제골을 넣은 발로텔리는 유니폼 속 Why Always Me를 드러냈고 권력의 무게추는 시내 건너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말로 가며 맨시티는 선두를 지켰지만 조금씩 승점을 흘렸고 끈질기게 추격하던 맨유와의 격차가 점차 좁혀졌습니다. 봄 선두를 지켜온 맨시티가 스완지 원정에서 0-1로 무너진 사이 맨유가 시즌 처음으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퍼거슨의 맨유는 연승을 이어가며 6경기를 남기고 8점 차로 앞섰습니다. 우승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티하드 더비에서 콤파니의 헤더가 결승골이 됐고 맨시티는 격차를 좁혀 골득실로 다시 선두에 섰습니다. 최종전 QPR에 2-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 아게로의 결승골로 3-2 역전, 맨유와 승점 동률 속 골득실로 44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득점왕은 30골의 판페르시였습니다. 12-13 시즌이 시작됩니다. 여름 내내 화제였던 판페르시가 끝내 아스널을 떠나 맨유 유니폼을 입으며 시티와의 양강 구도가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에버턴 원정 개막전에서 0-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4년 이후 처음 맞는 개막전 패배였습니다. 초반 선두는 첼시의 몫이었고 맨유는 한 발 쳐져 출발했지만 판페르시가 골을 쌓아가며 서서히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맨체스터 더비 루니의 2골로 앞서던 맨유가 동점을 허용했지만 추가 시간판 페르시의 굴절 프리킥이 골문으로 빨려들며 3-2로 승리했습니다. 이 한 골이 선두 자리를 굳혔습니다. 해가 바뀌자 디펜딩 챔피언 시티는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무너졌고 격차는 어느새 12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우승 경쟁은 이때 끝났습니다. 뒤에서는 토트넘 베일의 원맨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거리 포화 연속골로 팀을 무패 행진으로 이끌며 시즌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됐습니다. 봄, 맨유는 에스턴 빌라를 3-0으로 꺾고 4경기를 남긴 채 통산 20번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판페르시의 해트트릭, 그중 발리골은 그 시즌 최고의 골로 꼽혔습니다. 우승 직후 퍼거슨 감독이 27년 만에 은퇴를 선언하며 한 시대의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경기는 웨스트 브롬과의 5-5 난타전이었습니다. 5-2로 앞서다 종료 직전 3골을 내준 10골의 드라마 속에 퍼거슨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 해 뒤 13-14 시즌입니다. 퍼거슨이 떠난 맨유의 지휘봉은 모예스가 잡았지만 가을로 접어들기도 전에 챔피언의 위용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바노비치를 문징기를 마치고 돌아온 수아레스는 안필드 첫 해트트릭과 노리치를 상대로 한 4골 등 돌아오는 경기마다 폭발하며 리버풀을 선두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아레스와 스터리지가 짝을 이룬 리버풀의 공격은 막을 수 없었고 연말 무렵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토트넘을 5-0으로 박살내자 빌라스 보아스 감독은 다음날 경질됐습니다. 선두를 질주하던 맨시티는 첼시 원정에서 이바노비치의 결승골에 무너지며 안방 무실점 행진까지 멈췄고 우승 경쟁은 봄까지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선두 아스널을 5-1로 무너뜨리며 24년 만의 우승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첼시를 맞은 안방에서 제라드가 미끄러지며 데뮤바에게 결승골을 헌납했고 곧이어 3-0 리드를 3-3으로 날리며 자력 우승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종전에서 맨시티가 웨스트햄을 2-0으로 꺾고 승점 86점으로 정상에 섰고 리버풀은 단 2점 차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수아레스는 33경기 31골로 득점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우승을 놓친 시즌에 가장 빛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14-15 시즌의 주인공은 첼시였습니다. 무리뉴가 돌아온 첼시는 세스크와 디에고 코스타를 앞세워 개막부터 우승 후보로 꼽혔고 코스타는 데뷔 4경기 만에 7골을 몰아치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죠. 코스타와 아자르가 폭발한 첼시는 가을이 깊도록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며 선두를 굳혔고 사우샘프턴 정도가 멀찍이서 그 뒤를 쫓았습니다. 23경기를 내달린 무패 행진은 연말 뉴캐슬 원정에서 파피스 시세에게 2골을 내주며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시즌 첫 패배였죠? 새해 첫날 토트넘 원정에서는 케인의 2골을 포함해 5골을 헌납하며 5-3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리뉴 부임 후 한 경기 4실점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맨시티가 승점에서 첼시를 따라잡아 선두를 나눠 가졌고 봉인됐던 우승 경쟁이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나 스탠퍼드 브리지 맞대결에서 1-1로 비기며 첼시는 5점 차를 지켜냈고 결정적인 고비에서 시티는 끝내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차분히 선두를 지킨 첼시는 봄이 무르익을 무렵 안방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1대0으로 꺾고 3경기를 남긴 채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결승골은 막힌 페널티킥을 다시 밀어넣은 아자르의 몫이었습니다. 이로써 첼시는 5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고 시즌 내내 선두를 놓지 않은 무리뉴의 운영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득점왕은 26골의 아게로에게 돌아갔지만 첼시는 그 시티를 8점 차로 따돌리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듬해 15-16 시즌 디펜딩 챔피언 첼시가 다시 왕좌를 노리던 개막. 라니에리 감독이 새로 부임한 레스터는 선덜랜드를 4대2로 꺾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출발을 알립니다. 초반 선두권을 맴돌던 레스터는 홈에서 아스널에 2대5로 무너지며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정작 추락을 멈추지 못한 쪽은 첼시였습니다. 웨스트햄 원정에서 무리뉴 감독마저 관중석으로 쫓겨난 끝에 패하며 강등권 부근까지 가라앉았죠. 11월 말 맨유전 바디는 골을 터뜨리며 11경기 연속골로 판 니스텔로이의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곧이어 스완지를 3대0으로 꺾은 레스터는 마침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연말엔 디펜딩 챔피언 첼시까지 2대1로 잡았고 사흘 뒤 무리뉴는 경질됩니다. 박싱데이에 시즌 첫 패배를 당했지만 크리스마스 1위는 레스터의 몫이었습니다. 새해 우승 후보 맨시티를 원정에서 3대1로 무너뜨리며 승점차를 벌립니다. 에미레이츠에서 10명으로 싸우다 추가 시간 웰백의 헤더에 무너진 한 번의 위기를 빼면 흔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봄으로 접어들며 레스터는 마레즈와 오카자키의 바이시클킥, 거듭된 1대0 신승으로 무실점 행진을 쌓아 올렸습니다. 선덜랜드 원정 완승과 함께 창단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확정했죠. 시즌 막판 스완지를 4대0으로 대파하며 2위 토트넘과의 격차를 승점 8점으로 벌렸고 결국 토트넘이 발을 헛디딘 날 동화는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 날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1대1로 비기며 시즌 초 우승 배당 5,000대 1이던 레스터는 81점, 단 3패 우승으로 막을 내립니다. 24골을 넣은 바디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듬해 16-17 시즌 안토니오 콘테가 첼시 지휘봉을 잡고 펩 과르디올라가 맨체스터 시티에 부임하며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초반 흐름은 시티가 잡았지만 가을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첼시가 아스널에 0대3으로 무너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완패가 콘테의 결단을 불렀습니다. 3-4-4로 전열을 바꾼 첼시는 그때부터 무서운 연승 가도에 올라섰죠. 연말과 새해를 지나는 동안 첼시는 리그 13연승을 내달리며 선두를 굳혔고 그 행진은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토트넘에게 멈춰섰습니다. 델레알리의 연속골에 발목을 잡혔지만 첼시는 곧장 레스터를 제압하며 선두 자리를 다시 벌려놓았습니다. 케인을 앞세운 토트넘이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봄들어 첼시는 미들즈브러를 누르며 우승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웨스트브럼 원정에서 바추아이의 막판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2경기를 남기고 정상을 확정했습니다. 콘테는 부임 첫 시즌 우승을 이끈 감독이 되었죠. 토트넘은 화이트 하트 레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구단 역사상 첫 2위를 확정했고 케인은 최종전 헐시티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려 시즌 29골로 2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한 해 뒤 17-18 시즌 과르디올라의 두 번째 시즌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 후보로 꼽힌 가운데 개막은 21골이 쏟아진 난타전이었습니다. 초반 선두는 무리뉴의 맨유가 무실점 행진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며 흐름은 시티로 넘어갔습니다. 리버풀을 5대0으로 대파하고 디펜딩 챔피언 첼시마저 꺾으며 선두에 오른 뒤 리그 역사에 남을 연승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연말 적지 올드 트래퍼드에서 맨유를 2대1로 제압하며 단일 시즌 14연승, 잉글랜드 일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더비 승리로 2위와의 격차는 11점까지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뉴캐슬 원정에서 스털링의 결승골로 18연승을 완성했습니다. 2002년 아스널의 기록을 넘어선 리그 역사상 최다 연속 승리였습니다. 마침표는 새해 안필드에서 찍혔습니다. 리버풀이 9분 사이 3골을 몰아치며 4대3으로 시티를 꺾어 무패 행진을 끊었지만 선두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봄, 시티는 더비에서 이기면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2골을 앞서고도 무너졌습니다. 포그바가 2분 만에 2골을 몰아치고 스몰링이 역전골을 넣으며 맨유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우승은 라이벌이 안겨주었습니다. 웨스트브롬이 올드 트래퍼드에서 맨유를 꺾으면서 시티는 경기를 치르지 않고도 챔피언이 됐습니다. 맨시티는 승점 100점, 32승, 106득점을 쌓아 잉글랜드 일보 역사상 첫 100점 우승팀이 됐습니다. 2위와의 격차는 1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전 브라이턴전, 살라가 시즌 3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38경기 체제 최다 득점 기록이자 골든부트를 확정한 골이었습니다. 이듬해 18-19 시즌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와 클럽의 리버풀 두 강호의 양강구도로 막을 올렸습니다. 리버풀은 살라와 마네를 앞세워 개막부터 무패로 질주하며 구단 역대 최고의 출발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을 안필드에서 맞붙은 두 팀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종료 직전 마레즈가 페널티킥을 크로스바 위로 날리며 시티는 천금 같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연말 시티가 흔들립니다. 첼시의 시즌 첫 패배를 당하고 에티하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박싱데이 앤 레스터에 잇따라 무너지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같은 무렵 안필드에서 맨유는 리버풀에 1대3으로 무너졌고 28년 만에 최악의 출발 끝에 무리뉴가 경질되며 솔샤르가 지휘봉을 잡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선두 리버풀에 4점 뒤진 채 보낸 시티는 새해 빅매치에서 반격합니다. 리버풀의 선제골을 스톤스가 골라인 위 11mm 지점에서 걷어냈고 2대1 승리로 승점차를 좁혔습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 두 팀의 운명이 갈립니다. 시티는 뉴캐슬의 발목을 잡혔지만 리버풀 역시 레스터와 비긴 뒤 웨스트햄, 맨유, 에버턴을 상대로 잇따라 비기며 한때 7점이던 선두 우위를 모두 까먹었습니다. 3월 이후 양강은 단 한 점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연승을 쌓으며 선두 자리를 주고받던 끝에 캡틴 콤파니가 레스터전 박스 밖에서 감아 찬 중거리포가 골문 구석에 꽂히며 시티가 다시 정상에 올라섭니다. 마지막 날 시티는 브라이턴 원정을 4대1로 잡고 우승을 확정합니다. 종료 14연승, 승점 98점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울버햄튼을 2대0으로 꺾고도 97점에 멈췄습니다. 역대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최다 승점이라는 우승만큼 처절한 기록이었죠. 19-20 시즌이 시작됩니다.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고 새 시즌을 맞은 리버풀은 개막전 노리치를 4대1로 제압하며 30년 만에 우승 도전을 출항시켰습니다. 초반의 충격은 승격팀 노리치의 몫이었습니다. 부상자가 11명에 달했던 노리치가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를 3대2로 무너뜨리며 시즌 최대 이변을 연출했죠. 리버풀은 개막 8경기를 모두 잡아내며 일부 역사상 2차례 개막 8연승을 거둔 최초의 팀이 되었고 시티와의 격차를 일찌감치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의 안필드 빅매치에서 리버풀은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를 3대1로 꺾었습니다. 다만 선제골 직전 알렉산더 아놀드의 핸드볼 의혹이 VAR로 넘어가며 과르디올라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죠. 새해까지 독주를 멈추지 않은 리버풀은 연승 행진을 18까지 늘리며 단일 시즌 역대 최다 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러나 봄에 와퍼드 원정에서 0대3으로 무너지며 시즌 첫 패배를 떠안았고 44경기 무패 행진도 신기록을 한 걸음 앞두고 멈췄습니다. 그 한 번의 흔들림은 우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이 크리스털 팰리스를 4대0으로 누른 다음 날 맨시티가 첼시에 무너지면서 7경기를 남긴 역대 최단 시간 등극이 확정됐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은 그렇게 끝났고 시즌 막판 33세의 바디는 23골로 생애 첫 득점왕에 오르며 최고령급 득점왕의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해 뒤 20-21 시즌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이 2년 만에 우승을 노린 가운데 개막전부터 승격팀 리즈와 4대3 난타전을 벌이며 혼란의 시즌을 예고했습니다. 초반의 충격은 챔피언의 몫이었습니다. 리버풀은 빌라파크에서 2대7로 무너졌고 같은 날 올드 트래퍼드에서는 토트넘이 맨유를 6대1로 대파했습니다. 혼돈 속 첫 선두는 의외로 에버턴이었습니다. 칼버트 로인의 득점 행진에 안첼로티의 팀이 잠시 정상에 올랐죠. 연말로 가며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토트넘을 잡고 선두로 복귀했지만 새해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포그바의 발리로 벌리를 꺾은 맨유가 퍼거슨 시대 이후 처음 선두에 섰고 안필드 맞대결을 0대0으로 버티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때 9위까지 쳐졌던 맨시티가 13연승으로 솟구쳤습니다. 안필드 원정마저 4대1로 휩쓸며 약 18년 만에 승리를 거뒀고 알리송의 연이은 실책이 챔피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티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대회 21연승이라는 일부 최다 기록을 세우며 2위 맨유와의 격차를 15점까지 벌렸습니다. 우승은 시티가 경기를 치르지도 않은 채 확정됐습니다. 맨유가 레스터에 무너지면서 과르디올라의 팀은 4시즌 만에 3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종전에서 베일의 멀티골로 토트넘이 레스터를 4대2로 꺾자 레스터는 5위로 밀려 챔피언스 리그를 놓쳤고 한때 8위였던 리버풀은 막판 질주로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 해 뒤 21-22 시즌입니다. 구아르디올라의 시티, 클럽의 리버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갓 들어올린 투엘의 첼시, 새 강호가 우승을 노리며 막을 올렸습니다. 초반 선두를 달린 건 첼시였지만 가을의 안필드에서 시티와 리버풀이 2대2로 맞붙으며 두 팀의 시대가 예고됐습니다. 살라가 수비를 해집은 단독 드리블 골은 이 시즌 최고의 골로 남았습니다. 같은 무렵 올드 트래퍼드에선 리버풀이 맨유를 5대0으로 무너뜨렸고 살라의 해트트릭 속에 맨유는 안방 최악의 참패를 떠안았습니다. 연말로 접어들자 첼시가 웨스트햄 원정에서 역전패하며 무너졌고 리즈를 7대0으로 대파한 시티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시티는 레스터를 6대3으로 꺾으며 연승을 쌓았고 우승 경쟁은 시티와 리버풀 두 팀의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새해 들어 시티의 연승이 멈추고
안방에서 토트넘의 덜미를 잡히는 사이 살라를 앞세운 리버풀이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격차는 한 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봄의 에티하드 맞대결은 2대2 무승부. 시티는 아슬아슬하게 선두를 지킨 채 최종전을 맞았습니다. 운명의 최종전. 시티는 빌라에 2골을 먼저 내주며 흔들렸지만 5분 사이 귄도안의 2골과 로드리의 골로 3대2 역전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울브스를 꺾고도 리버풀은 단 한 점 차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득점왕은 나란히 23골을 넣은 살라와 손흥민의 공동 차지였습니다. 끝까지 한치를 다툰 시즌이었습니다. 이듬해 22-23 시즌. 전 시즌을 빼앗긴 맨시티는 노르웨이의 괴물 홀란드를 데려와 리그 4연패에 도전했습니다. 홀란드는 개막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곧장 2골을 터뜨렸죠. 하지만 초반의 주인공은 아스널이었습니다. 외대고로와 사카를 앞세운 아르테타의 젊은 군단이 시즌 초 6경기를 쓸어 담으며 선두를 질주했죠. 홀란드는 가을 들어 나흘 만에 2번의 해트트릭을 몰아쳤고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3골을 넣으며 시티의 6대3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를 사이에 두고도 아스널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웨스트햄과 브라이턴을 차례로 잡아내며 선두를 굳혔죠. 새해가 밝자 아스널은 시티를 8점 차로 따돌리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외대고로와 사카가 이끄는 흐름은 거침이 없었죠. 그러나 봄의 길목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에버턴 원정 패배에 이어 브렌트퍼드와 비기며 선두의 여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운명의 빅매치. 에미레이츠를 찾은 맨시티가 1대3 역전승을 거두며 마침내 선두로 올라섰고 에티하드 맞대결에서는 데브라이너의 2골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 사이 홀란드는 시로와 콜을 넘어 단일 시즌 35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시티의 3경기 연속 승리는 시즌을 3라운드 남기고 우승을 확정지었죠. 데뷔 시즌 36골로 마침표를 찍은 홀란드, 그리고 이 우승을 발판 삼아 트래블로 나아간 시티, 한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 23-24 시즌.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는 벌리 원정 완승으로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데브라이너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며 핵심 플레이메이커 없이 가을을 견뎌야 했습니다. 초반의 주인공은 토트넘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첫 시즌, 손흥민이 이끄는 새 스타일의 스퍼스가 10경기 무패로 선두를 지키며 돌풍을 일으켰죠. 가을의 빅매치는 오심으로 얼룩졌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루이스 디아스의 정당한 골이 잘못 취소됐고 2명이 퇴장당한 리버풀은 막판 자책골로 통안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연말로 가며 선두 다툼은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의 3파전으로 좁혀졌고 한치도 벌어지지 않는 초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렵 무명의 영입생 콜 파머가 첼시의 새의 심장으로 떠올랐고 새해는 클롭 감독이 9시즌 동거 끝에 리버풀을 떠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봄이 되자 아스널이 무서운 득점력을 뽐냈습니다. 웨스트햄과 벌리를 잇따라 대파하며 5경기에서만 21골을 몰아쳤죠. 세 팀이 승점 몇 점 차로 뒤엉킨 막판, 미뤄둔 토트넘 원정에서 홀란드의 2골로 승리한 맨시티가 아스널을 따돌리고 마지막 날을 선두로 맞이했습니다. 최종전 웨스트햄전, 포드의 전반 2골과 로드리의 쐐기골로 승부를 마무리한 시티는 전임 미답의 리그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홀란드는 시즌 27골로 골든부트를 차지하며 한 시대의 지배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듬해 24-25 시즌. 위르겐 클롭이 떠난 안필드에 아르네 슬롯이 부임했고 리버풀은 개막부터 3연승을 달리며 새 감독 체제 순항을 알렸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며 안방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 덜미를 잡히는 이변도 있었지만 곧바로 연승으로 응수하며 선두권을 지켰습니다. 연말 우승의 경쟁자였던 맨체스터 시티가 흔들렸습니다. 52경기 이어지던 홈 무패가 끝나고 과르디올라는 5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안필드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시티를 2대0으로 제압하자 격차는 어느새 2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토트넘 원정 6대3대승에서 살라는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독주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마지막 머지사이드 더비는 98분 동점골과 무더기 퇴장 속에 2대2로 끝났지만 선두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봄으로 향하며 시티 원정마저 완파한 리버풀은 우승을 향한 마지막 고비를 넘었습니다. 안필드에서 토트넘을 5대1로 누르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35년 만에 홈에서 맞이한 통산 20번째 리그 정상이었죠. 최종전까지 득점을 이어간 살라는 시즌 29골 18도움, 골 관여 47개로 콜시어르의 단일 시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맨유의 왕조로 문을 연 33년은 오일머니가 세운 맨시티의 시대로 흘러왔습니다. 그 사이 블랙번과 레스터처럼 누구도 예상 못한 이름들이 잠시 정상에 새겨지기도 했죠. 20개의 트로피, 수천 번의 경기, 그리고 한 골 차로 갈린 운명들.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시즌을 향해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